지난 시간에 예제를 다뤘었고, 그 예제는 무엇의 예제냐 하면 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 구조에서 세 번째 위치관계에 관련된 예제였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단원 구조는 정의, 방정식, 위치관계이고, 위치관계에서 직선의 방정식임을 감안하면 직선과 다른 도형인데, 다른 도형의 첫 번째가 직선, 그래서 직선과 직선, 즉 두 직선의 위치관계이고, 그 다음에 직선과 점, 점은 앞단원, 평면 좌표에서 배운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한다. 위치관계를 하면 위치관계라는 단어 또는 그림 현상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게 교점. 그래서 위치관계는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와 연관된 개념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에서 배운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다. 그래서 방정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함수 단원 구조를 보면 세 번째가 그래프의 활용이고 그 두 번째 내용이 방정식의 활용이 되어서 결국 위치관계 문제로 바뀐다. 그래서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교점의 개수 0개부터 시작을 해야죠. 1000개부터 시작해서 999개, 998개 이절하고 있으면 지랄이죠. 그래서 0개, 1개, 2개 이상이 된다. 세 종류가 있고 0개는 평행, 2개 이상은 일치. 그런데 일치는 평행의 특수한 경우로 보자. 아까 이제 m과 m'이 같다는 평행 또는 일치인데 n과 m'이 같지 않으면 평행, n과 m'이 같으면 일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1개인 경우에 대표라고 하는 게 수직이다. 그래서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교재에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하자. 예를 들면 a 곱하기 a 프라임 플러스 b 곱하기 b 프라임은 얼마죠? 그게 뭘 의미하죠?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한 명. 이런 띠부랄 것들. 그래서 공부를 하세요. a 곱하기 a 프라임 플러스 b 곱하기 b 프라임은 0이다. 이때 일반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0은 수직이다. 이걸 의미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머릿속에 잘 정리정돈 숙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시간적 낭비할 시간은 없고 이제 핵심적인 걸 보자 였고, 그래서 평행과 수직에 초점을 맞춰서 평행 조건에 관련된 예제를 봤고 평행 조건 자체를 살펴보자. 여기서 말하는 평행 조건은 교과서에는 따로 없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다는 얘기지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수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므로 알아두자. 시작. 시작은 각이 같다요. 각이 같다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동의각, 억각이 같다. 주의할 사항은 동의각이란 개념 자체가 평행일 때만 성립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불쌍한 학생이 있는데 동의각은 평행이 아닐 때도 동의각이라고 해요. 평행일 때는 각도가 같다는 거예요. 줄여서 그냥 각이 같다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로부터 파생되는 게 두 가지 내용인데 논증기하적으로, 해석기하적으로, 논증기하적으로 닮은, 해석기하적으로 m과 m'은 같다.
다시 말하지만 논중기하는 좌표가 없는 거, 해석기하는 좌표가 있는 거. 논중기하에서는 좌표가 없는 대신에 보조선을 쓴다. 또 이게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로부터 온 거야?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공준 5번으로부터 온 거예요. 공준과 공리는 프린트로 배부했고 각각 5개의 내용이 실려 있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평행의 정의를 얘기를 하면 만나지 않는다. 같은 말로 교점이 연계이다. 이거인데 이 공준,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입장에서 본다라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 각이 같다.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이 같다, 즉 뭐 억각이 같다 또는 동의가 같다를 평행의 정의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걸 이제 존나 연구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거랑 수학적으로 같은 말, 필요 충분 조건이 두 직선 사이 거리가 항상 일정하다. 두 직선 사이. 평행일 경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디서 재도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이거랑 같음을 이거랑 같은 명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졸라 연구해서 나타난 거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했죠? 하면은 이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돼서 이제 이거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거리가 뭐가 되느냐면 높이가 되어서 거리가 같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 게 평행 조건이다. 소박한데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둬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파생되는 거, 닮음을 다시 패턴화시켜서 자주 나오는 거, 평행 닮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두 종류가 있는데 평행선을 긋는다. 다른 직선이 등장을 한다. 다른 직선 두 개가 파란색으로 다른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난다. 그죠? 그래서 이 차이는 교점의 위치가 두 직선 사이냐 바깥이냐. 이쪽 바깥은 이쪽과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P 닮음 졸라 창피해갖고 어디다 말도 못하겠는 M 닮음 이렇게 부르겠어요. 창피하다는 얘기는 뭐의 약자라고? 피라미드 닮음, 모래시계 닮음이라는 정말 유치한 어원인. 그래서 혹시 피라미드를 영어로 쓸 수 있니? 너 영어로 쓸 수 있어? 피라미드? 한글 말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런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게 뭐냐면 닮음이잖아. 이거 닮음인데 닮음이 뭐냐면 이게 또 이런 거야. 동의각이 같다고 억각이 같다. 구분은 되죠. 동의각 같고 억각이 같은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요것보다 여기에 뭐가 되는 거? 90도가 되는 거. 이거 90도로 바꿔 머릿속에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90도가 되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90도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머릿속으로 이 90도 그렸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 봐. 지금 3명. 한 명 0.5, 0.5 합쳐서 3명.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이 기하적인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그림은 누구나 다 알지. 그런데 네가 그리는 건 다른 얘기라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에 수능 30번 킬러문항으로 이 그림이 나온 적이 있어요. 닮음을 이용하는데 물론
닮음, 이 무출제 원리가 아니고 이용하는 여러 원리 중에 하나인데 뭐 속도가 이렇게 갈 때 얘 속도가 어떻게 되겠니 하고 묻는 미분법의 속도 문제를 이 닮음과 연계해서 이 안에 호수가 있는데 뭐 입절을 하면서 나왔던 그런 그림이 되겠어요. 내가 아까 전에 뭐 수능과 연계된다는 건 그런 예제를 머릿속에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다룰 때는 이렇게 환원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얘를 평행 이동시킨다. 그래서 평행 이동시키면 요 닮음이 여기서 다시 나오겠어요. 마치 이거는 뭐랑 비슷한 논리냐면 외분점은 내분점으로 바꿔서 생각한다 라는 것과 닮아 있는 논리가 되겠어요. 아, 쩌는 라인. 왜 저래? 원래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 두듯이 반드시 알아두세요. 숙련이 되어서 저것 자체가 적용기가 되어서 문제에서 자유제조로 알아봐야겠어요. 알겠지? 소박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평행 조건은 저게 다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저런 진짜같이 쉬운 내용은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있는 문제로다가 한번 도전! 재미 한번 보겠어요. 셋, 넷, 네 장. 한, 둘, 두 장. 자, 풀고 싶은 문제 푸세요. 두 문제 중에 풀고 싶은 문제 푸세요. 두 문제 중에 풀고 싶은 문제 푸세요. 봅시다. 어려워요, 그지? 모의고사 30번 문제였어요. 이제 목표는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생각이란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거든. 지금 이거는 이거죠. 수직조. 여기서 말하는 것도 지금 이 문제를 포함해서 고등학교 전체에서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적분이고 나발이고 다 포함해서 수직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종합으로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선생 수업의 특징은 그것들을 나열식으로 하지 않고 이런 게 특징이에요. 시작은 뭐다? 뭐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파생이 된다.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를 제시하는 게 포인트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알매 4단계 중에 3단계가 구조다. 각각의 이론이 유의미한 모임이 되었을 때 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단원 구조가 이제 대표적인 구조고, 그 단원 구조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구조가 되겠어요. 참고로 지금 이거에서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면 여기에 대한 예제를 먼저 제시했던 거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상대적으로 여기 적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제시했던 거고, 각이 같다 닮음은 지금 이게 이제 여기서 동의가 옥각 얘기가 나왔죠. 그에 반해서 요거는 왜 그러니 하면 세타와 세타 프라임이 같으면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 프라임은 당연히 같겠어요.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수직 조건은 평행 조건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수직의 시작은 이놈이 되겠어요. 이놈이 뭐죠? 3위임체. 3위가 뭐죠? 3위가 수직, 넓이, 곱셈. 이 세 개념은 뭘 하는 거야? 함께 태어나고 함께 소멸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이게 시작이야. 이 문제도 이거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는데 고개를 끄덕이면 문제가 그냥 풀린 거예요. 지금 수직이잖아. 따라서 넓이를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수식으로 곱셈이 되죠. 지금 보면 주어진 최소값을 구하는 식이 뭐가 되니? PM분의 AB지. PM분의 AB. PM과 AB가 무슨 관계야? 수직이죠.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니까는 그림에서는 뭐 하래? 곱하래. 근데 구하는 것에서는 나누래. 지금 이걸 이렇게 그냥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파악이 되어야겠어요.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어떻게 푸는데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푸는데요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생각이 그렇게 당연히 흘러가야 돼. 그래서 나는, AP 곱하기 PM, AP와 PM을 곱했다. 손 들어봐. 지금 몇 명이, 8명이 앉아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풀이의 시작을. 그런데 내가 이거 삼위일체 수업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이걸 처음 듣는 학생이 있나? 제일 나중에 들어온 학생도 이미 들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설명해서 그걸 네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전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야. 이건 뭐 뒤에 나올 여러 가지 더 응용된 개념도 아니고 딸랑 이거야. 수직이 있으니까 넓이를 생각하세요. 그냥 곱셈을 하세요. 거기다 나눗셈이 돼 있잖아. 그래서 곱셈을 하면 뭐가 되는지 이제 그 식을 적어놓고 보면 또 그 다음 패턴이 보인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단계별로. 선생님 그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게 3번이니? 13번이야? 23번이니? 30번이야. 정신을 차려. 그럼 30번에 이거 나온 거야. 이거 세 개, 딱 이거 세 개를 쓰는 거야. 그림에서 넓이를 보고 식으로는 곱셈을 적으라고. 이게 주어졌을 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푸나요? 이런 나중에 보고. 그래서 삼위일체로부터 나오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다. 선생님, 삼위일체랑 피타고라스 정리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무슨 관계가 있죠? 유클리드 증명. 유클리드 증명이 뭐하니?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200가지인가 300가지인가 된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 네 머릿속에 있는 건 두 개인데 정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내접한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 정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내접한다는 존나 많이 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도 또 나올 것이고.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또 봤잖아? 아니 모르냐? 직거삼각형에 정사각형 3개 딱 붙어있는 이상한 거. 그지? 그거 증명이 이걸 이용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보고.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으로부터 뭐가 나오죠? m 곱하기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다. 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네가 모르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나는 여기로부터 이걸 유도하는 걸 나는 못하지만 그렇다는 건 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손을 들었다는 건 못한다는 뜻이잖아. 못하냐? 봐봐. 8명 중에 2명이면 25%. 25%면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정답률 30% 미만, 난이도 최상, 수능 킬러 문항 해당되는 거잖아. 그럼 네가 수학이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라면 이런 거야. 이런 거. 블레일랍에 고정이 안 풀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없이 그런 문제를 풀어봐야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서 결국 해답을 문제와 해설을 세트로 외운다. 단어, 영어 단어야? 알파벳과 한국어를 세트로 외운다. 이거 뜻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예로부터 얘가 나와요. 신기하게. 자, 아무튼 이렇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3일 이제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수학은 논리하고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 이것과 동등한 위치가 이거거든. 뭔데요? 수직이야, 수직. 수직의 정의가 뭐야? 직각의 정의를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저 말아도 그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직각의 정의는 뭐냐 하면 각이다. 각이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각의 정의가 뭔데? 시점이 일치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어요. 오케이? 참고로 이 각과 이 각은 막곡지각으로 갔죠. 왜 같은지 설명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0.5명. 180도다. 180도다. 공통이다. 뺀 게 얘다. 얘다. 같다. 이 논리가 어디 있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최근에 했죠? 이 논리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여기 있잖아.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 왜?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 180도로 같다. 공통을 뺀다. 그러면 같다. 논리가 똑같죠? 논리가 똑같죠? 놀라운 게 내가 LLM을 좋아하잖아. 챗 GPT. 걔가 뭐 맨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 그 하는 사람들이 단어 해서 이 단어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그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이런 것들을 졸라게 인터넷에서 많이 보고 패턴적으로 알 그 확률이 높은 거. 그러므로 인간이니까 밥을 처먹는다. 뭐 고양이를 기른다. 그런데 패턴적으로 제일 확률이 높은 게 뭐야? 뭐가 떠올라? 뒤진다. 뒤진다로 적으면은 욕을 먹으니까 죽는다로 순화하긴 하지만 죽는다. 이거잖아. 그래서 이걸 하니까 그런 뭐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걸 찾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확률적으로 높은 걸 찾는 데가 이것도 있어. 이 패턴이 이런 게 여기에 막 이런 단어들의 같은 점을 찾아서 여기에 뭐가 나올 거를 찾는 거거든. 그런데 그 패턴이 그 챗GPT 같은 LLM이 이런 것도 패턴으로 인식해. 얘랑 논리 구조가 같은데. 진짜로. 엄청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 난 내 생각에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기계가 이런 걸 못한다고 착각을 해. 대회 보면 이거 다 하고 있거든. 다만 계속 패턴만 찾아서 문제지. 연역으로 어떤 공리로부터 시작하는 사고를 못한다인데 그거를 막 패턴을 찾는 걸 엄청 깎아내리는데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느냐면 기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계가 하고 있어요. 얘들아, 얘들의 시조가 누군지 하면 주판이야. 주판이 진화해갖고 지금 기계도 이런 패턴을 찾고 있는데 니는 좀 안 되겠니? 같다. 그래서 말을 하다가 말았네. 그래, 각이 있는데 이 각과 이 각이 같니? 안 같잖아? 같을 때 그 각을 뭐라 불러? 직각이라 정의한다. 선생님만 이해 갔나? 같다. 수학에서 같은 걸 뭘 사용해? 같은 거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것들은 수직의 직접적인 사용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은 내가 뭐는 얘기해? 이런 거 흐름을 의미 있는 구조라고 표현하잖아. 그 흐름을 강조하지.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어요. 같다에서 나오는 게 반원 조건이에요. 반원 조건이 뭔가요? 지금 중딩들이 이것 때문에 머리가 터지고 있어요. 원방에서 하고요. 원방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했는데 왜 하나요? 이거를 완결시켜 놔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래서 일단은 알아두시고, 그때 반응 조건을 따로 이렇게 또 당구장 표시해갖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거를 여기다 갖다가 끼워 넣으세요. 알겠죠? 반응 조건은 왜 같다로부터 나오니? 원이 있어. 반원이야. 같잖아. 아니,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일단 하세요. 알겠지? 뭐, 예를 들면 얘랑 얘가 길이가 같아. 그래서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잖아. 이거 90도고 이게 90도잖아? 왜? 이 길이가 같아서. 선생님 이해 갔나? 같다로부터 반응 조건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기준. 이 기준이란 말이 뭔데? 90도가 기준이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삼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따질 때는 정삼각형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직각삼각형에서 따집니다. 90도를 일단 제껴두고 나머지 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되겠어요? 삼각비. 네가 지난 시간에 이거 한번 얘기했는데 삼각비 하면 뭐가 떠올라야죠? 뭐지? 한번 얘기했다고 될 일은 아니죠? 닮은 비. 그래서 닮은 비란 수학적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두 가지 방향이 닮은 비와 삼각비라고 얘기를 했죠. 선생님만 이해 갔나? 그래서 여기에 수직 닮음이라고 하는 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수직 닮음은 여기다 좀 이따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삼각비와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야? 좌표 도입. 평면 좌표에서 강조했던 거죠. 수직이 보면 좌표를 도입한다. 되겠어요. 힘들죠? 어떻게 해요? 손이라도 따줘야 되나? 빡! 미안해요. 개소리.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해석기하. 이쪽은 논증기하. 이렇게 되고 이쪽은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거.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모여서 수직 조건이 된다. 표기 조건보다는 조금 까다롭죠. 조금. 그래서 사용되는 개념이 얘들은 이제 연결하기 위한 화살표의 일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수직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되겠어요. 계속 가보면 요 닮음부터 먼저 해봅시다. 닮음. 그래서 저기처럼 수직 닮음. 자, 지금 이 수업은 직선의 방정식 n 곱하기 n 프라임 수준의 내신 수준이 아니라 수능 수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에 나왔을 때 이거 지금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고 거기에서 수직이란 걸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면 단어에 상관없이 사용이 되는 보편적인 걸 평행과 수직이란 화두가 나왔을 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 갔니? 수직 닮음은 뭐냐 하면 여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뭐 사이직각 닮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이 좀 거시기 하죠. 한 직선에 대해서 같은 쪽에 점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점 두 개로부터 수선의 발을 그어.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 연결을 하는데 결론은 여기가 90도면 이 두 개는 닮음이다. 거꾸로 두 개가 닮음이면 여기가 90도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그렇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두 개가 닮음이라자.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가 되겠죠. 180도야. 그래서 동그라미와 x가 합쳐지면 뭐가 되죠? 90도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90도야. 90도여도 거꾸로 논리가 동일하게 해서 닮음이 되는 거고.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얘를 사이 직각 닮음이라고 부르겠어요. 사이에 직각이 있다. 자, 이 그림 보면 떠오르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 그림 보면 떠오르는 게 있다. 내리세요. 얘와 얘가 길이가 같을 때 피타고라 정리 증명 그림에 그게 되는 거죠. 그 길이가 같다면 지금 마치 길이가 같은 것처럼 그렸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렸는데 맨날 그거 그리다 보니까 씨발 손이 길이가 같은 걸 그리고 있지. 아무튼 그렇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이거예요. 그 유명한 소자 삼각형. 그래서 닮음이 몇 개야? 세 개죠. 이 삼각형, 이 삼각형, 큰 삼각형. 닮음이다. 그래서 소자 삼각형이고, 소자 삼각형은 흐름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두 개를 사용을 한다. 뭐 넓이 상등. 그리고 닮음. 이게 당연한 거지. 닮은 B를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넓이 상등은 뭐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그리고 닮은 B는 뭐죠?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여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요것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되겠어요. 지금 곱셈이죠. 곱셈은 뭐? 닮은 B를 곱볼로 바꾼 거였어요. 왜 그런지 집에 가서 동생한테 물어보시고 아무튼 그렇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는데 얘랑 얘랑 무슨 관계가 있나? 여기서 무슨 관계가 있나? 그죠? 평행 이동을 해서 저쪽으로 환원시킨다고 그랬죠?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세요. 평행 이동을 시켜서 저렇게 바꾼다라고 했죠.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잘했어요. 뭐
평행 이동을 해서 붙이면 여기가 뭐가 돼? 90도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거꾸로 평행 이동해서 붙이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더 평행 이동해서 늘리세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얘가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결국 이해 갔죠? 그래서 논리가 지금 매우 똑같죠. 지금 논리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 평행 이동을 했다. 이거 어떻게 적지?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지저분 평행 이동 안 지저분. 자, 아무튼 이렇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깔끔하게 쫙 정리를 해두시고 정리의 도구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연결 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들이 왜 처음에 속한지도 지금 얘기를 했고 이것들은 수직과 관련해서 애초에 누가 제일 처음 이 생각을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당연하게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거기로부터 이렇게 논리가 뚜루룩 전개가 된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거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증명 또는 유도 과정을 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 그랬지? 그것 자체가 고난도 문제 풀이 법이기 때문이다. 알겠죠? 정리하세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이것부터 할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왜 그 증명을 할 생각을 했을까? 발상부터 해보자. 발상. 증명은 이거고. 이게 뭐니? 일단 이거에서 소자 삼각형이에요. 소자 삼각형. 소자 색깔을 써야 되니까 그냥 하얀색으로 하자. 소자 삼각형. 실제로 피타고라스 또는 그 이전의 사람들이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피타고라스 정리를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증명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는데 추측이 이거거든. 여기에서 그걸 증명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유클리드는 어떤 저점 네가 알 필요 없는 어떤 저점 이유로 무리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비례식을 쓰면 안 된다. 이거 닮음을 이용하잖아. 그 닮음은 비례식이잖아. 근데 비례식을 쓰면 안 된다. 라는 게 있거든.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무리수를 할 때는, 다룰 때는. 비례는 유리수의 특징, 속성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유리수의 속성으로 다뤄서는 안 돼.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유클리드는 다른 방향으로 틀었는데, 그러면 유클리드는 이렇게 하잖아. 그럼 왜 이렇게 할 생각을 했는가? 그럼 피타고라스가 여기서 증명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거잖아.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거잖아. 그래서 삼위일체. 곱셈은 넓이다.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은 뭘 말해? 넓이는 수직이다. 그리고 수직으로 바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수직이다. 수직으로. 조금 전에 했던 3일이잖아.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 이거 곱하기 이거는 제곱은 뭐야? 이거와 이것의 수직이다. 그래서 이 넓이랑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했으니까 곱셈을 넓이, 수직으로 바꾸면 무슨 넓이와 무슨 넓이가 같아져? 이 넓이와 이 넓이 곱하기 이 넓이가 같다.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을 것이다.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렇게 보면 이 선이 뭐야? 이 선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넓이를 하는데, 결국 뭐냐면,
같다. 의 뿌리는 대칭이고 대칭은 합동의 일종이거든. 합동으로 가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 그런 거죠. 왜 합동일까? SAS 합동이다. 두 변과 사이각이 같다. 이때도 등장하는 논리가 뭐야? 공통이다. 같다.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은 같다. 조금 전에 막국지각이 같다 논리와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수학은 겉보기에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맨날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수학이 지향하는 바야. 최소한의 사고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내자. 선생님 이해 갔나? 그거를 뭐 경제성의 표현의 경제성?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내가 알 바는 아니고 아무튼 뭐 그렇대. 수학은 표현의 경제성을 추구한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뭐 그래서 이 사각형을 봐. 이 삼각형과 이 사각형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넓이가 같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이랑 같다. 왜? 조금 전에 했던 평행 넓이가 같다. 이해 갔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씨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해가 가고 이거는 이해가 똑같은 그림인데 이해가 안 가면 나는 어떡하니? 이런 거지. 지금 다 이해 갔죠? 그래서 이거랑 넓이가 같다.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넓이가 같다.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얘랑 그 두 배인 얘랑 넓이가 같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쪽이랑 넓이가 같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 갔니? 근데 발상이들, 풀이들 결국에는 뭐냐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자체가 뭐의 제곱은 뭐의 제곱과 뭐의 제곱의 합이다라는 거잖아. 제곱을 뭘로 보는 거야? 넓이로 보는 거지. 그리고 수직을 만들어냈지. 정사각형, 즉 직사각형이라는 수직을 만들어냈지. 그래서 삼위일체의 사고방식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포인트는 뭐야? 삼위일체로부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게 이 증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알겠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내가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지. n 곱하기 n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다. 뭐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증명을 한다라는 거죠. 일단 선생하기 전에 먼저 교재부터 확인합시다. 교재 확인하세요. 증명 어딘가에 나와 있어요. 알아서 찾으시고 알아서 이해하세요. 자 봅시다. 확인했죠? 거기서 핵심 중의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 중의 핵심은 뭘까요? 네가 읽은 것 중에 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평행이동을 시켰죠? 평행이동은 무슨 이동? 합동이동이에요. 따라서 90도는 바뀌지 않는다. 그럼 평행이동을 시킨 이유는 뭐죠? 평행이동을 시킨 거 아니죠? 사실은? 그럼 뭘 이동을 시킨 거죠? 좌표 설정을 한 거죠. 이런 것도 중요한 사고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였어요. 뭔 말이냐면 평면 좌표에서 제일 첫 번째 배운 내용이면 좌표 도입이야. 근데 뭐가 문제야? 좌표를 아무렇게나 도입해도 문제는 풀리는데 결국에는 식이 좁아지기 힘들어지느냐 간단해지느냐 이 차이다. 이거지. 그래서 원칙이 뭐야? 가능하면 대칭이 되도록, 가능하면 좌표축 위에 점들이 오도록. 이해 갔나? 그렇게 하는 거였지. 지금 그걸 한 거잖아. 니는 도형을 이동한 거라 생각하지만 도형 어디에다가 좌표를 갖다 놓는 게 가장 편하겠니? 교점을 원점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편하다. 좌표 도입의 한 예가 되겠어요. 그거 자체가.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인 거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수학적 의미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내가 무슨 얘기했죠? 평행이동은 합동이동이다. 도형이동 관점에서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좌표 설정 관점에서 보면 좌표 원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식이 깔끔해지느냐 복잡해지느냐 차이가 있다. 이건 지금 서로 다른 데서 배우는 거거든. 하나는 평면 좌표, 하나는 땡땡 도형의 이동. 그래서 배우는 내용이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원탑은 예조예. 뭐 x 이퀄
x 이퀄 1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쭉 덧칠을 하세요. 존나 중요하고 우리 수업에서는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만약에 y 콜 ax를 하면 내가 이 질문을 한 거를 이제 들었을 거예요. 질문을 뭐 하죠? 내가 무슨 질문을 해? 무슨 질문을 해? A가 어디 있냐? 이 질문을 처음 들어? 진짜로? A가 씨발 어디에 있니?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 그게 얘의 의미거든. A가 어디에 있어? A는 여기에 있잖아요. 아닌데 중요해서 얘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딱딱 소리 좀 제발 내지 마세요. y콜 마이너스 y콜 bx야. 그러면 b는 어디에 있어? b는 이게 있잖아요 하면 안 돼요. 이게 마이너스 b예요. 이 길이는 알겠지? 이것도 어쨌든 마이너스 b가.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니?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선생님 이해 갔나? 거기는 m과 m 프라임이니 a와 b니? a 씨발 m. 그러면 이제 이건 뭐야? 얘가 m 프라임이겠죠 기울기가. 그럼 이 길이는 뭐야? 마이너스 m 프라임이 되겠어요. 그럼 이 길이는 뭐야? 자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 그거죠. 아무튼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피타고라 정리. 써서 정리하면 신기하게 m 곱하기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지롱. 나오지롱. 뭐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 갔지? 그런데 아무튼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것들 예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온다. 알겠니? 이거는 이제 어디서 중요하면 수능 과목인 대수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어요. 얘가 y콜 예를 들면 2x 승이다. 이게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어? A가 어디에 있니? A가 어디에 있어? 하면 여기에 있는 거죠. x 이퀄 1. 이게 A. 엄청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알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A가 1보다 작을 때 그때도 여기 이게 A야? 그때도 이게 A죠? 자, 헷갈리면 안 돼서 A가 1보다 적대주네. 지금 1보다 작겠지. 그때도 A가 요거예요. 아니 지금 잠깐 놀렸는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뭐지? 자, 아무튼 이렇다. 그런데 이제 선생은 이것도 생각을 해보겠어요. 지금 뭐가 보이니? 빨간색. 지금 뭐 시력 테스트야? 시벌? 자, 보이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보이는 게 있다. 저희가 보이는 게 소자 삼각형이었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m 곱하기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죠. 방금 말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해를 하세요. 소자 삼각형이야. 그래서 m 곱하기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뭐야? 1의 제곱 m 곱하기 마이너스 m 프라임이다. 따라서 m과 m 프라임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 갔나? 왜 소자 삼각형, 수직 닮음, 이 닮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지를 좀 알아두세요. 알겠지? 네가 배워야 될 건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어디에 쓰이는데 수학 어디에서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는데 를 아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가 분명히 고난도 문제 풀이로 나올 거예요. 끝. 내가 2개 한다 해도 뭐 2개를 했어요.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봅시다. 예제 프린트 30번.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가 되겠어요. 생각은 충분히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나는 해설을 하지 않겠다. 못 푸니까. 그러면 생각이란 걸 해보자. 그러니까 COT는 뭘 말한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지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림을 보면 두 개가 이렇게 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서면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 어떻게 나와 있고, 그런데 봐, 주어진 게 PM을 내가 이제 PM이라고 적는 건 귀찮으니까 얘를 X, 얘를 Y라고 하고, 이 길이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3. 이 길이가 2.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게 뭐야? 묻는 게 뭐냐면 PM이 뭐였니? X분의 AB 2 더하기 PN Y분의 3이 이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고. 포인트가 뭐냐 하면 90도가 수학에서 뭘 말하니? 이거고. 그러면 니는 큰3한테 배운 사람은 넓이, 곱셈 이거거든. 그러면 곱셈이야. 곱셈 3위일체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거를 곱하라고 싶으면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새끼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EX다. EX가 뭘 말하겠니? 그럼 이거야. 논증기하는 무슨 기야? 무슨 기야? 무슨 기야? 삼각형 기야. 호조선을 그어야죠. 그래서 뭐 이걸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거가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가 뭘 말하니? 이건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거지. 뭐 둔각 삼각형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라고 했던 바로 그 그림이잖아.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아, 그러면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겠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거지. 지금 왜 이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또 이거야. 잠깐만, 동작 그만. 뭐 이러면서. 동작 그만. 동작은 지금 머릿속에 있는 이거랑 한 세트인데? 그죠? 이거는 나눗셈이 되고, 얘는 곱셈이 돼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면 얘랑 얘잖아. 그래서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논리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y네. 근데 문제에서 뭐 하래? 더하래잖아. 언제 더하라고 했나요? 이게 덧셈으로 안 보이니? 안 보이는데요? 미안해. 그냥 내가 포기할게. 미안해. 그리고 이 사이에 각이 주어져 있잖아. 인간적으로다가 30도라고 특수각이 빠밤 하고 주어져 있잖아. 이게 있네. 이게 30도. 이거 더하라는 뜻이잖아. 아까 전에 이게 더하라는 뜻이네. 그 얘기잖아. 지금 변을 공유하고 있잖아. 됐다, 이 새끼. 그리고 이런 거 우리 보면은 혹시 이 각이 같으면 이게 2대3 뭐 이런 걸 안 보이? 내 알바 뭐야? 또는 거리가 같으면 각의 이등분해서 뭐 이런 건 안 보여. 그걸 내가 어떻게 생각해? 그럼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더한 게 뭐랑 같아? 수학은 논리와 같은 걸 찾는다. 전체 논리인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0도. 여기 앉은 학생들은 요거는 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알겠지? 이제 이게 뭔데? 따라서 이제 이게 뭘 말하느냐면, 이제 여기까지가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야. 끝이야, 이제. 끝이고, 이걸 정리해주면 뭐가 되는 거지? 2x 플러스 3y는 사인 30도가 얼마? 2분의 1. 이거 좀 복잡한데? 복잡하냐? 2분의 3. 2분의 3의 양변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3. 이럴 때, 이거 최소값을 구하세요, 야. 혹시나, 명제 단원에서 절대부등식을 기초문제만 풀어서, 이거 개념선에도 이 문제가 있을 텐데, 합이 이럴 때 역수의 합은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세요. 아, 있을 텐데가 아니고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대표 유형의 셈표가 개념센 집합의 연산 명제 절대 분식 그 뒤쪽에 있겠죠. 절대 분식의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 없나? 이렇게 없네. 잠깐만 당황 데스. 자, 당황하지 않고 분명히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없는 거야. 씨불새 족같은 새끼. 당황하지 않고 왜 없지? 아무튼 산술평균 기하평균 많이 나오는 문제다. 이거 말문이 막히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근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내가 자세히 가르칠 텐데 양수 조건인데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야. 지금 이거 양수 조건이잖아. 이게 왜 양수 조건이야? 도형의 음수가 어디 있냐 이 새끼야. 선생님 이해가 안 나? 얘 자체가 양수란 뜻이죠. 그래서 x의 범위가 뭐니? 0보다 크다지. 물론 50보다 작다 이런 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대충 알아서 하는데 일단 0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0보다 큰 숫자들이거든. 이럴 때 최대 최소가 하려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다. 그리고 역수 조건이 나오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다라고 하거든. 이거 역수 조건이잖아. 지금 말을 그렇게 막 이 문제 최적화시켜서 만들어내면 어떡하냐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때 가서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는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안 써도 풀 수는 있어요. 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윽박지르면 내가 생각이 안 나잖아. 개새끼.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마무리한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아니라 이 주어진 상황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여기서 핵심적인 핵심은 그거잖아. 곱셈, 수식을 곱셈으로 곱셈. 그리고 넓이로 본다. 넓이. 이해 갔나?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요구합니다. 이걸 주어진 걸 통해서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넓이를 생각을 하세요 라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오케이? 정리하세요. 잠깐 쉬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